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광고의 유형을 계속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광고의 유형 구분 기준은 광고가 다루고 있는 대상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광고의 대상은 제품, 기업 또는 조직, 서비스, 사회적 이슈, 공익 등 매우 다양합니다. 표에서 보듯이 이들 각 유형의 광고들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집행되며 제품 광고가 가장 보편적인 유형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광고는 이에 해당합니다. 제품 광고는 특정 제품에 대한 인지, 선호, 구매 등을 이끌어내기 위한 광고이며 가장 보편적인 유형입니다. 기업 광고는 특정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나 선호 등을 이끌어내기 위한 광고입니다. 서비스 광고는 서비스업에 대한 인지, 선호, 구매 등을 촉진시키기 위한 광고입니다. 이슈 광고는 특정 사회적 이슈 또는 논쟁점 등에 대하여 광고주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광고입니다. 공익 광고는 사회적 공익, 소셜 굿니스를 고취하기 위하여 집행되는 광고이며 주로 공익광고협의회에서 집행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익광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익광고는 현재의 사회적 이슈나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부분을 전달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수많은 공익 캠페인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제는 금년입니다. 꾸준히 금년에 관련된 캠페인을 전개해온 보건복지가족부가 2020년 6월부터 시리즈로 선보인 노담 캠페인은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을 떳떳하게 말하고 또래 청소년이 금연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노담 캠페인 광고를 보시겠습니다. 빨리 와. 맨날 오늘 오서. 뭐 봐. 공부하는 척 한다니까 맨날. 아 됐어. 모의고사 7일 남았다. 아빠. 아들. 오늘 하루 동안 해도 수십 번. 이거 봤어? 신상 전자상자. 누구냐? 웹툰. 담배와 마주친 우리나라 청소년들. 트렌드는 완전 맛이라니까. 아빠. 아들. 들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담배는 피지 않아요. 노담. 청소년 모두가 노담할 때까지 보건복지부. 지역 범위에 따라서는 국제 광고와 국내 광고로 나누게 됩니다. 국제 광고는 다국적 광고와 현지화 광고로 나뉩니다. 과거에는 국제 광고와 국내 광고가 분명하게 분류되었지만 글로벌화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분류가 쉽지 않습니다. 다국적 광고는 다국적 기업이 국내에서 광고를 하면 국내 광고로 분류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주체에 따라서 국제 광고로 분류되었습니다. 다국적 광고는 다국적 기업,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전 세계적으로 또는 일부 국가에 광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현지화 광고는 다국적 기업이 현지 국가의 상황에 맞게 광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비디오 클립은 삼성 갤럭시 S8의 다국적 광고 사례입니다.
국내 광고는 국내 기업이 국내에만 하는 광고를 가리킵니다. 국내 광고에서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전국 광고 외에 소매점 광고가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상점에 초점을 맞춘 광고입니다. 광고 메시지는 주로 지역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제품을 알리고자 하며 상점의 고객 방문 수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소매점 광고는 주로 가격이나 특정 기간의 할인 등 프로모션 등을 알리는 광고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디지털 플라자 광고를 하면서 특정 지역의 소매점들의 이미지나 판매를 촉진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전국 광고와 소매점 광고의 혼합형인 공동 광고가 있습니다. 이는 전국 광고주가 소매점을 지원하기 위한 광고로서 광고주는 광고를 위해 전국 광고의 비용을 지불하고 소매점에게 포스터, 즉 POP 구매 시점 광고를 제공합니다. 자, 광고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변화하고 있는 광고 산업의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21세기 광고 활동의 환경은 20세기와는 전혀 다르게 변모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융합에 의한 새로운 매체들의 등장, 보다 강력해진 소비자들, 세계 시장의 글로벌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광고 환경은 현 시점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광고 환경이 미래 광고의 방향을 이끌고 있습니다. 광고 활동의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학자마다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매체, 소비자 등을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환경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이루어진 이들 세 요소의 변화는 그 이전 시기의 변화에 비하면 매우 급격한 것으로 현 시점에서 광고 산업 및 학계에서 매우 주목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매체 환경, 소비자 환경, 시장 환경 등의 변화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체 환경의 변화입니다. 여기에서 키워드는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이 되겠습니다. 1990년대 중반 WWW, 월드 와이드 웹의 출현은 그 이전까지 군사 및 학술 목적으로만 존재하던 인터넷을 제5의 매체로 급격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르게 일반 대중들에게 확산된 매체인 인터넷은 지금의 인터넷 광고비가 TV 광고비를 뛰어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의 출현은 단순히 새로운 매체 하나가 더해졌다는 의미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1990년대 이후 급속하게 발달한 디지털 기술은 그 이전까지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기기들이 융합되는 현상, 즉 디지털 융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매체들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IPTV, 인터넷 프로토콜 TV, DMB 등은 대표적인 디지털 융합의 사례입니다. 과거보다 복잡해진 매체 환경은 기존의 주요 4대 매체가 독점하던 광고 매체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은 TV, 신문 등과 더불어 3대 매체로 자리매김했으며 신문의 광고 규모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21년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광고비가 전체 광고비의 50%에 육박하였습니다. 광고 매체가 1990년대 중반 이후 기존의 4대 매체 위주의 환경에서 인터넷, 위성 매체, 케이블 TV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매체들을 포함하는 보다 복잡한 환경으로 변화되었습니다. 4대 매체 위주의 광고 전략으로는 과거에 거두었던 광고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보다 다양한 매체들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대중화 이후 모바일, IPTV, 위성방송, 디지털 KBTV 등 디지털 융합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광고 매체들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전국의 소비자들 대부분에게 동시에 노출될 수 있는 광고를 집행하는 것은 과거에나 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광고 실무자들은 하나의 광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많은 매체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캠페인을 계획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최근의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매체, 즉 디지털 매체는 기존의 매체와는 달리 상호작용성의 특성을 가집니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매체와 정보가 디지털화 되는 것을 넘어서 수용자를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시킵니다. 따라서 수용자는 이 상호작용성에 따라서 원하는 콘텐츠와 정보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채널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와 상호작용하면서 소비자가 필요로 느낄 때에는 언제든지 그것을 보면서 그에 직접적이고 순간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랙티브 광고는 기존의 광고보다 더 효과적인 광고로 평가됩니다. 그 이유는 전통적인 광고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일방향적이고 수동적으로 광고에 노출되었으나 인터랙티브 광고에서는 상호작용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동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셜미디어 광고에서 페이스북 광고를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한 광고의 예로 소셜미디어 광고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페이스북 광고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페이스북은 구글 애드워즈와 많은 측면에서 비슷한 광고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구글 애드워즈의 플랫폼 사용법에 관한 지식이 있다면 페이스북 광고를 사용하는 데 있어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페이스북 광고가 구글 애드워즈와 차이를 보이는 점은 앞서 사용자들이 계정을 만들 때 입력하는 정보에 기초하여 캠페인의 타겟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페이스북 광고를 이용하기 좋은 이유 중 하나는 현재 페이스북 상에서 개인의 광고를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하는 광고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고 광고 비용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수용자 중심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광고를 쉽게 예산에 맞게 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광고는 CPM이나 CPC 등 둘 중 어떤 방식을 사용하건 간에 지출 비용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용자들을 웹사이트로 유도하거나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광고는
1,000명당 드는 비용 CPM 혹은 광고의 클릭수만큼 CPC 지불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옵션 모두 다른 이들이 이미 설정한 타겟의 입찰한 가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최대 예산을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페이스북은 이를 돕기 위해 현재 다른 이들이 입찰한 가격에 기초하여 필요한 입찰 가격의 범위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입찰 가격이나 CPM, CPC로의 선택은 광고의 최종 목적과 이용 가능한 예산 범위에 의해 좌우됩니다.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미디어 광고는 수용자가 다양한 옵션에 따라 비용까지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광고입니다. 페이스북은 광고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과 분석은 그 중요도가 높으므로 집행 후 혹은 집행 중에도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혹은 거의 실시간으로 성과를 모니터링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광고에 즉각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성과 분석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집행하고 있는 광고에 대한 현황이 대시보드에 표시됩니다. 광고, 현황, 일일 예산, 지속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고가 포함하고 있는 주요 성과 지표들에 대한 보고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중인 모든 광고를 포함해 과거에 시행했던 광고에 대한 정보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제공되는 주요 성과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황, 입찰, 타입, 클릭수, 노출, CTR %, 클릭하는 비율, 평균 CPC, 평균 CPM, 지출된 비용 등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소비자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변화의 키워드는 프로슈머의 등장입니다. 인터넷의 출현으로 정보의 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소비자가 갖는 제품 또는 기업과 관련된 정보는 과거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정보 공유의 민주주의라고 지칭하기도 하는데, 과거와 달리 정보 획득에 있어서 계층 간 격차가 좁혀지고 연령, 사회 계층, 직업 등에 의해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차이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소비자의 정보력이 높아지게 된 것은 인터넷을 비롯한 새로운 디지털 매체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가격 비교 온라인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어떤 제품에 대해 더 이상 일정 수준 이상의 마진을 부과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으며 무수히 많은 경쟁 제품들 중 어떤 제품이 각자의 상황에 더 적절한 선택인지를 보다 객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도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영리한 의사결정 주체로 거듭나고 있으며 그러한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기업에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제기하고 이를 관철하는 집합체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이른바 프로슈머의 등장은 수동적으로 제품의 선택 여부만을 결정하는 존재로서의 소비자에서 제품의 생산과 가격, 판매 등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서의 소비자로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온라인 브랜드 커뮤니티의 등장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제품 리뷰와
불만사항 제기 등은 이제 모든 기업들이 간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 퍼지는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은 그 영향력 면에서 기존의 매체에 버금가는 수준이 되었고, 이에 대한 적극적 또는 전략적 대응은 현대 광고 실무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미국에서 대두된 소비자주의는 21세기 들어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의 변화의 키워드는 글로벌 마켓의 대두입니다. 각 시장의 구조와 경쟁 상황 역시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로 매우 복잡하고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무역 자유화로 인해 199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글로벌 시장의 대두는 각 국가 내의 보호된 장벽 내에서의 경쟁에서 벗어나 전 세계의 각 시장에서 다국적 기업들 간의 경쟁이 첨예화되는 상황을 야기하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만든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외국에 출장 가는 친척에게 부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소규모로 수입품을 파는 수입상가를 찾아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판매점에서 쉽게 외국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뉴욕에 유명 브랜드 제품이 발매된 그 다음 날 우리나라 매장에서도 같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은 이러한 국가 간 장벽을 허무는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소비자들은 미국이나 유럽 또는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을 방문하여 쇼핑을 즐길 수 있으며 국제 운송료와 관세 정도만 지불하면 원하는 제품을 수일 내에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간 온라인 쇼핑은 점차 그 폭이 넓어지고 있으며 대형 유통업체들이 앞다투어 해외 판매 및 배송 서비스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정보 획득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제품의 구매 가능 여부가 유통망에 의해 제한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과 같은 광고 환경의 변화는 광고 산업의 관련 주체들이 과거의 사고방식과 방법으로 효과적인 광고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보다 다양한 매체에 대한 통합적 운용, 더욱 강력한 소비자 집단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우호적인 관계 유지, 세계적 기업들과의 무한 경쟁 상황 등은 과거보다 더욱 치밀하고도 수준 높은 광고 전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